에서는 방금도 말씀하실 때 이제 대선 전략 차원에서 네. 사실 중도층을 포섭하고 그런 이미지를 뭐 포섭한다는 표현은 이제 부적절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당이나 또는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만으로는 과연 이게 뭐 진정성이 있냐? 아마 이제 진정성은 그분이 지금까지 해온 거하고 예. 맞물려서 행동이 이어져야 되는데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시대 정신 공정, 예. 공정의 상징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공정의 상징이 연장선상에서 지속된다고 하면 그 중도의 표심을 많이 가져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민심은 어떻습니까? 앞서 이제 온라인 입당이 늘었다. 그건 이제 이준석 대표의 영향도 있었고요. 물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호남 민심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크게 거부감은 없습니다. 뭐 충청도 출신이고 또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공정함의 상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2030 세대가 이렇게 열을 올리는 것도 이 불공정에 대한 어떤 분노에 대한 표시라고 보거든요. 거기하고 맞물리는 게 이준석이하고도 맞물리고 아마 윤석열 전 총장하고도 어느 정도 맞물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대선 주자로서의 던진 메시지로서 예. 일단 그게 국민들이 이건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공정이란 말을 했는데 일단 이재명 경기지사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죠. 이재명 지사도 성장과 공정을 예. 얘기하고 있고 뭐 많이 지적하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사실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책을 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 그 윤석열 부분을- 총장의 공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봤거든요. 저는 사실 바로 그 부분이 전체 메시지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뭐 이런 얘기들 같은 경우는 사실 부가돼도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과는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보기 물론 전혀 연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예. 그것보다는 국민들이 좌절하고 분노하는 것들이 사실 그걸로 조국 사태라는 게 조국 한 개인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이게 뭉치고 뭉쳤던 게 그 사건을 통해서 터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불이 LH 같은 터지듯이. 경우도 LH도 그랬죠. 그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몇몇 사람들이 한 짓인데 밑에 쌓였던 게 터지는 거잖아요. 그 밑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공정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가 사실은 출마 선언문에 빠져 있고요. 질의응답 시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공정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공정한 경쟁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이준석 씨가 얘기를 하는 거죠. 한 것과 같은 네, 맥락에서 같은 얘기를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준석 씨는 이제 그것밖에 없는데 더 나아가선 기회의 공정 얘기를 하거든요. 예. 생애 전 주기에 있어서의 기회의 공정이라는 것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한국이 사실상 세습화된 세습 사회로 변해갔거든요. 일단 뭐 양극화를 통해서 양극화도 자산도 있고 있고. 어떻게 보면 능력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던졌어도 된다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정책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런 불평등 구조가 있다. 뭐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그런데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이러이러한 문제다. 예. 그런데 현 정권은 그것을 해결하려고는 하진 않고 세금 풀어가지고 보편적 복지니 뭐니 돼가지고 사후적으로 바로 잡으려는 이런 오류를 범했다. 예. 나는 그게 아니라 원인을 고치겠다. 저는 이 정도 메시지만 있었어도 굉장히 강력했으라고 보고 이걸 주된 메시지로 놓고 바로 이 부분들을 해결 못하는 그들이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주된 메시지로 내세웠던 것들을 주변부에 배치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공정에 대한 메시지가 구체적이지 않다. 예. 이제 구체적인 건 원래 그 질의응답 중에 아마 두 번째 질문인가 있었죠. 공정이 무슨 공정이라 했을 때 기회의 공정이라고 나중에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기회를 공정하게 사실은 사람들이 갖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좀 더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없는 건 그런 메시지를 안 낸 건 그만큼 고민이 짧아서일까요? 아니면 아직 오늘은 준비가 아직 안 된 첫 것 같아요. 아직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고 뭘 봐야 되냐면은 지금 예. 현 정권의 정책이다라는 건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예. 나중에 이미 다 끝난 다음에 게임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조금 그것도 예. 돈 몇 푼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되고 사실상 진보 정권이 실패한 그 부분을 내가 하겠다라고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 전반적으로 메시지를 보게 되면 내가 볼 때 약간 우클릭돼 있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원래는 뭐 중도와 탈진보까지 그러니까. 아우르겠다고 했지만 차라리 좌클릭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보가 실패한 그 부분에서 진보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 그들을 그걸 못했다. 그다음에 그걸 못하면서 위선적이었다. 그걸 지적을 하면서 내가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수
그 메시지가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하게 좀 보수적으로 나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대표적으로 보수적이라면 어떤 부분일까요? 예컨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제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는 그거잖아요. 지난번 한 조국 사태 이후에 이 정권이 보여왔던 이 모든 것에 대한 예. 지적인데 이 자칫 잘못 들으면 옛날에 그 우익들이 늘 얘기하던 게 그거였잖아요. 예. 그것처럼 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자유라는 단어 자체로만 보면 사실은 민주주의에 당연히 같이 결부돼 있는 네. 건데 윤석열 전 총장이 쓴 자유라는 단어는 과거 일부 구구술에서 썼던 그런 뉘앙스가 많이 느껴졌단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릴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쓸 때는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어야 되거든요. 현 정권은 이렇게 했다. 그들은 법에 위에 서려고 했다. 이러고서는 예. 안 된다. 예. 모두 법 아래에 있어야 된다. 나는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법 아래에 있겠다. 그래서 뭐든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법이 금지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 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아무리 어른이다 하더라도 듀 프로세스라는 게 있잖아요. 적법 절차를 따라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게임의 규칙이고 이 모든 것을 위에서부터 게임은 어떻게 하느냐. 국민들은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어야지 되는데 약간 좀 이념적으로 좀 간 부분도 좀 있어요. 일단 이제 메시지에 대해서 대선 주자로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은 미흡한 점들이 약간은 네, 구체적이지 아직은 않은 그래서 점들이 있다라고는 보시는군요. 네, 지금 그렇지만 뭐- 뭐 낙제점까지 줄 건 아니고. 아니죠. 그러니까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이 있는데 이 필요 조건은 됐어요. 예. 그다음에 좀 과도하게 과도할 정도로 됐고 예. 그 국민들이 상당 부분 동의할 겁니다. 이제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어떤 부분 그 얘기는 강조할 필요가 없거든요. 국민들 다 알고 알았어. 그래서 너 지지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얘기. 근데 대선 주자로서 넌 뭘 할 건데?라고 했을 때 그 기대를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뭐 구체적인 정책은 아니다 하더라도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 정권이 이 예. 공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실패했는가, 어떤 오류를 범했는가,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예.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초기 조건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여기서 왜곡시키고 마지막에 벌어진 걸 가지고 약간만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 정책도 있지만 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해결하려면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고 사실 원인을 그렇죠. 불공정의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그렇죠. 해법들에 대한 고민이 너무 현 정부가 짧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진보는 노조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예. 보수는 기업을 설득해야 되고, 사회적 대타입을 만들고, 그럼 통합의 리더십을 내가 만들겠다라든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대통령이 돼서도 이게 해야 된다.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저쪽은 적폐야, 아니면 적이야, 수구야, 뭐 이렇게 적으로 만들 게 아니라 다 설득해내는 그 예. 통합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것. 이게 제가 기대하던 바였는데 그건 아직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 의혹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어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또 불거졌습니다. 물론 그 밑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얘기는 됐었지만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먼저 나와서 예. 떠들었죠. 일단 인터뷰에서 떠들었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떠든 거 맞죠? 데시벨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얘기는 했죠. 예. 어쨌든 추미애 전 장관이 먼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공개적으로는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김건희 씨가 얘기를 했는데요. 홍준표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치명적 실수다.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은 치명적 실수가 되기를 기다리겠죠. 그러나 저는 어떤 예. 생각이냐면 일단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내용이 도처에서 수군거리고 있어요. 예. 그러면 당사자가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부 왜 사실이 아닌지에 대한 그 자신의 근거와, 주장, 예. 근거 주장까지 했어요. 지금부터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거론을 하려면 자신이 그 사실이라는 증거를 내놓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만약에 김건희 씨가 가만히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기정사실화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로 또 공격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렇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그 허위 공작 또는 허위 선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팩트를 먼저 드러내주고 예.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은 반드시 지금 필요해요. 말씀은 이제 어차피 수군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기 때문에 예. 그럼 김건희 씨가 일단 아니다. 그리고 나는 어떠어떠한 일을 하려고 바빴다. 2개의 석사학위, 박사학위도 받았고요. 일도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이른바 이제 어떤 유흥업소에서 더 일했었다는 나아가서 의혹인데요. 더 나가서 저 유럽 여행을 갔다 왔다고 주장하면서 문제 제기하는 분은 한 분 있어요 지금. 예. 그분은 언젠가에
또 가장 악의적인 방식으로 언론에 또 등장시켜서 인터뷰도 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보면 외국 여행을 같이 갔는데 외국 여행 출입국 기록을 기록이 삭제했다 없다라는 거죠. 그런 네. 주장까지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분은 그런 주장으로서 형사처벌도 여러 번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당사자인 자신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슬기로운 그런 처신은 아니라고 봐요. 일단 일부 언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재를 했었는데 일단 출입국 기록이 특정 기간에 삭제인지 없는지 안 갔으면 없는 거고요, 그죠? 근데 일부에서는 그걸 삭제라고 얘기하는 거기까지는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거는 삭제인지 없는지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 없는 것까지는 대한민국이 확인이 무슨 뭐 돼 있었습니다. 학고방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일단 학고방은 아닌 걸로 아닌 걸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커질 얘기이기 때문에 정면 돌파였고 이미 김건희 씨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려면 이제 증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